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외모에 좀 자신이 없고 나의 외모에 불만이 많다 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체중이 한 70대 후반대로 나가는 중학생 주홍희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인칭 시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마치 내가 홍희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진행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희는 정말 독한 마음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학교라는 기숙학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여긴 되게 비싸서 사실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졸라서 억지로 들어간 학교거든요. 그리고 홍희는 그만큼 간절하게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홍희네 가족들은 모두 좀 빅 사이즈, 그러니까 엄마도 좀 통통하신 편이고 아빠도 좀 통통하고 동생까지 좀 사이즈가 좀 큰 그런 가족인데, 홍희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지만 그냥 뚱뚱한 세상 사람들 눈에 뚱뚱하게 보이는 그런 가족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입소한 그 다이어트 학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또 본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이 학교를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홍희가 처음 이 학교를 알게 된 것은 이 학교의 원장인 마주리라는 그 원장님 때문에 이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과거에 굉장히 뚱뚱했던 모습이 있었고 다이어트를 독하게 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어떤 그런 괄목상대한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광고 속에서 그리고 TV 속에서만 봤던 그 마주리 원장에 대해서 홍희는 정말 큰 기대를 한 거죠. 나도 저 마주리 원장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마주리 원장을 봤는데 너무 진짜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 팀과 마이너스 팀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팀은 말 그대로 홍희처럼 살을 빼려고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팀은 살을 찌우려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한테 각각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주 몸무게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팀은 마이너스 팀대로 감량해야 될 몸무게, 플러스 팀은 플러스 팀대로 증량해야 될 몸무게. 자, 그 몸무게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팀에게는 그 중에서 가장 그 감량을 적게 한 친구는 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돼지다, 뭐 이런 말을 외치게 하는 거죠. 이제 경각심을 넣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홍희도 그 마주리 원장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 마음을 정말 사람이 독하게 먹어야지 살을 빼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같은 방을 쓰는 그 지유라는 친구의 행동에 가해지는 그 마주리 원장의 태도를 보고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 홍희랑 같은 방을 쓰는 지유라는 아이는 그 플러스 팀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뭘 막 먹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억지로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판에 오이가 나왔는데 그 오이지를 먹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지유한테 마주리 원장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지유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이라고 하면 지하에 있는 방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루 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설정이에요. 근데 홍희도 그렇게 독방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주리 원장의 어떤 프로그램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에요. 자, 원래 이 학원의 프로그램은 주말에는 체험학습도 가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영어 해안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워터파크 같은 데를 놀러 가기로 했던 체험학습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초반에는 진행되던 영어 해안 수업도 빠지게 되고, 그 대신 그냥 트레이닝 수업으로 바뀌게 되고, 자, 이런 것들에는 학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그 마주리 원장의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죠. 홍희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홍희 역시 지하 그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요. 홍희는 이제 거기에 갇히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의지로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가혹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점점 식사량은 점점점 주는데 뭐 운동량은 점점 너무 강도가 세지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욕을 막 쓰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홍이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그런 욕을 쓰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내 몸무게는 71kg다. 20일 동안 8kg가 빠졌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다. 기분이 별로다. 64kg가 되면 행복해질까? 64kg가 되어도 난 여전히 날씬한 아이는 아닐 것이다. 60이 되면 55. 55가 되면 55kg이 되고 싶을 거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다. 내 안에 나쁜 나와 착한 나가 있다. 나쁜 나는 살을 빼면 뭐 할 거냐고 나를 유혹하고 착한 나는 살을 빼라고 격려한다. 그런데 나쁜 나가 정말 나쁜 나일까? 오히려 착한 나가 나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나에게 못된 말을 더 많이 했다. 살 빼, 주홍이, 너 언제까지 뚱땡이로 살래? 이 돼지야, 그만 먹어. 라고 말하는 건 착한 나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건지 헷갈린다. 자, 홍이는 실제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친해진 미나라는 친구랑 한 방을 쓰는 지유, 그 다음에 지유의 오빠 지용이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나랑 같은 방을 쓰는 현재라는 친구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살을 빼려면 이렇게 독하게 해서라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야 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교차를 하면서 홍이가 어떤 면에서 혼란을 느끼는지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홍이였다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여기서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렇게라도 적응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원망하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교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홍이는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나온 지 딱 2주가 되었다. 우리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우리가 퇴소하는 날이다. 우리는 나왔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의 일정대로 남았다. 2주만 더 있었다면 살을 더 뺄 수 있었을 거다. 아마 내가 원한 목표 몸무게까지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있었던 옳지 못한 일들을 좋은 결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져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쨌든 잘 되었잖아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결과만 얻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괜찮아 이렇게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 옳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그 과정 역시 올바른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이가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현재이 굉장히 괴롭고 불행해도 이거를 무조건 버텨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홍이처럼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운데 과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언정 그것이 과연 내가 바라는 행복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만족스러운지,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게 100% 맞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항상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나의 외모에 정말 만족하고 나의 모습에 정말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나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일단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성형하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살을 더 많이 빼면 예뻐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 스스로가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에 맞추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인정하면서 주변의 어떤 충고와 그런 주변의 시선들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찾아 나가는 게 어른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